심장병의 주범으로 취급을 받아온 고기의 포화지방산, 정말 악당일까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고기와 고기 지방에 관한 상식이 어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백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고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처럼 믿어왔던 고기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거나 혹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붉은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 닭고기나 생선은 괜찮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들려왔죠. 심지어 돼지고기는 붉은 고기인데도 요리하면 하얗게 변해서 괜찮다고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남들이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고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고기를 고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진짜 내 몸에 좋은 고기와 조심해야 할 고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는 것은 매일 운동하는 습관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가족 모두의 건강이니까요. 그동안 붉은 고기는 기름이 많아서 심장병에 안 좋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붉은 고기는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걱정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함께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시간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고기의 진짜 모습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일부 고기,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진짜 이야기. 자,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고기의 지방에 대한 오해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고기 지방, 정말 다 나쁜 걸까요? 부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기름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기의 총 지방량은 고기의 종류보다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소고기라도 마블링이 거의 없는 살코기 부위는 지방이 고작 56%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마블링이 꽃처럼 피어있는 아주 기름진 부위는 지방이 2530%까지 차지하기도 합니다. 차이가 크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기름진 부위의 고기를 드신다 해도 그 모든 지방이 우리 몸속으로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진 소고기를 팬에 볶아서 요리하고 나면 팬에 흥건하게 고인 기름을 보셨을 겁니다. 그 기름은 고기에서 빠져나온 지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고기 속에 남아있는 지방은 아마 15%도 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즉, 조리 과정에서 상당량의 지방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다른 고기들은 어떨까요?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평균적으로 지방이 조금 더 적은 편입니다. 물론 돼지고기도 삼겹살처럼 기름진 부위도 있고 등심처럼 살코기 부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지방이 10%를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벗긴 닭가슴살을 드시면 지방이 아주 적지만 껍질이 붙은 닭다리살이나 날개를 드시면 지방이 훨씬 많아집니다. 하지만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서 요리에 드셔도 전체 지방량은 보통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생선은 어떨까요? 생선도 종류에 따라 지방 함량이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추천받는 연어를 기준으로 보면 연어는 약 13%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기의 총 지방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위를 선택하고 어떻게 조리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실제로 먹는 지방의 양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고기는 기름이 많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 고기 속 착한 지방의 비밀. 이제 고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지방의 종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에는 몸에 나쁜 포화지방만 가득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고기에는 우리가 흔히 착한 지방이라고 부르는 단일불 포화지방산 MUFA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착한 지방은 우리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식물성 식품에서 얻는다고 알려져 있죠. 이 착한 지방산은 특이하게도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두면 고체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좀 더 뻑뻑해지는 경험 해보셨죠? 바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소고기 지방의 약 45%가 바로 이 착한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돼지고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닭고기는 약 35%로 조금 적지만 생선은 40%로 소고기와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그동안 식물성 기름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이 건강한 지방이 사실은 동물성 고기에도 35%에서 45%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포화지방, 정말 악당일까요? 건강한 동물의 지방은 다릅니다. 다음으로 고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심장병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악당 취급을 받아온 포화지방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았던 동물에서 나온 포화지방이라면 그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공장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 스트레스 받으며 자란 동물의 지방과 넓은 들판에서 건강하게 뛰어놀며 풀을 뜯고 자란 동물의 지방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자란 동물의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 콜레스테롤의 진실. 고기 종류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심장병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아주 작은 단위로 섭취합니다. 소고기는 백치당 약 80mg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돼지고기와 닭고기, 심지어 생선인 연어도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몸에 그렇게 끔찍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과장된 표현일 뿐더러 고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콜레스테롤 함량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기의 주요 성분인 착한 지방과 오해받는 포화지방을 합쳐보면 소고기의 경우 약 85%이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이보다 약간 적고 생선인 연어는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고기에는 또 어떤 지방이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중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2부 다중불포화 지방의 두 얼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밀. 보통은 건강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방식, 동물을 키우는 방식, 그리고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 방식 때문에 이 중요한 지방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즉, 우리는 지금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메가3는 좋고 오메가-6는 조심해야 한다고도 말하는데, 왜냐하면 오메가-6는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고기별로 다중불포화 지방산의 총량과 더 중요한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율이 바로 고기의 건강 점수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소고기의 좋은 지방 총량은 약 5% 정도로 양 자체는 크게 많지 않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오메가6와 오메가3가 황금 비율로 아주 균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지방의 10%에서 20% 정도가 좋은 지방산입니다. 소고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닭고기는 전체 지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좋은 지방산입니다. 연어는 훨씬 더 많은 40%에서 50% 정도가 좋은 지방산일 수 있습니다. 생선이 왜 건강에 좋다고 하는지 이 대목에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의 중요성 사육 방식이 결정합니다. 이 비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동물이 어떻게 키워졌는지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게 달라집니다.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거대한 공장 건물 안에 수천 마리, 심지어 수만 마리의 동물들을 한꺼번에 빽빽하게 가두어 키우는 방식의 동물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평생 햇빛도 못 보고 병에 걸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동물 배설물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환경 때문입니다. 공장식 축산 방식 고기와 자연 방목 풀을 먹고 자란 고기의 오메가 비율을 비교해 볼까요?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 대 공장식 비교. 축산 소고기. 전체 지방량만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의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균형 잡힌 비율이 잘 맞아야 건강하고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며 착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공장식 축산 소고기의 경우 오메가6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오메가3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 심각합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오메가6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신다면 이 오메가6의 과다 섭취를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돼지고기. 전체 지방량 방목 돼지고기의 좋은 지방산 함량은 소고기보다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건강한 방목 돼지고기의 경우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공장 축산식 돼지고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공장 축산식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도 훨씬 더 나쁜 비율로 염증 유발 지방인 오메가6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방목해서 키운 닭고기의 좋은 지방산 함량은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공장 축산 닭고기의 경우 지방의 거의 3분의 1이 다중 불포화 지방산일 수 있습니다. 공장 축산 닭고기의 경우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하게 하는 오메가6가 됩니다. 야생 연어에는 양식 연어에 비해서 오메가3 함량이 4배나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착한 지방입니다. 건강한 뇌를 만들고 우리 몸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EPA와 DHA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유지와 건강에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양식 연어는 야생 연어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야생 연어처럼 건강한 비율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고기의 종류 자체보다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가 그 고기의 지방 구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전반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비율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등급을 매겨봅시다. 마이너스 건강한 고기와 피해야 할 고기. 자, 이제는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의 등급을 매겨보고 어떤 고기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고기는 되도록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 등급 공동 1위 자연에서 자란 풀먹인 소고기 앤드 바다에서 잡은 야생 연어. 제가 감히 최고 등급 공동 1위로 꼽는 고기는 바로 풀먹인 소고기와 야생 연어입니다. 풀먹인 소고기는 정말 깨끗한 음식입니다. 소들이 좁은 축사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뛰어놀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염증 잡는 특별 성분 이 소고기에는 아주 특별한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조제로도 따로 판매될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이나 몸 여기저기 염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주목해야 할 성분이죠. 완벽한 지방 균형 풀먹인 소고기의 지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아주 좋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 비율과도 같아서 염증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염증 중립적인 지방입니다. 야생 연어 뇌와 심장의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야생 연어는 우리 뇌와 심장에 정말 좋은 EPA와 DHA라는 건강한 좋은 지방산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력을 지키고 심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하며 전신 염증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수은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됩니다. 야생 연어는 다른 큰 물고기들 참치나 상어 등에 비해 수은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연어만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과거처럼 완전히 깨끗하지만은 않기에 환경에서 오는 잠재적인 독소에 대한 우려는 항상 존재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방목 닭고기와 방목 돼지고기입니다. 방목 닭고기.
역시 깨끗합니다. 이 닭들도 공장 축사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당이나 초원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벌레나 풀을 쪼아먹고 자란 닭입니다. 이렇게 자란 닭은 당연히 깨끗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연어에 비해서 좋은 지방의 구성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꽉 갇혀 자란 닭보다는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방목 돼지고기는 좋은 지방산 비율이 약 10% 정도로 닭고기보다 약간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풀먹인 소고기나 야생 연어처럼 이 돼지고기가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방목되어 자랐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고기 생산 환경은 소고기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고기 공장식 축산 고기들, 과, 양식 연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고 되도록 피해야 할 고기들입니다. 이 모든 음식은 공통점이 많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키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양식 연어입니다. 양식 연어. 인공색소 양식 연어는 자연 상태에서처럼 붉은색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료에 인공적인 붉은색이나 분홍색 염료를 섞어 먹입니다. 끔찍한 사육 환경 좁은 우리에 갇혀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갑니다. 항생제 범벅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쉬워서 엄청난 양의 항생제가 투여될 수 있습니다. 이 항생제는 결국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야생 연어와 달리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훨씬 나쁩니다. 공장식 축산 고기들, 이 동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극도로 좁은 공간에 갇혀 햇빛도 보지 못하고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은 질병의 온상이 되고 이는 동물에게도 우리에게도 잔인한 일입니다. 밀집 사육은 질병이 순식간에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항생제가 투여됩니다. 이 항생제 잔류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항생제 내성을 키우거나 우리 몸에 유익한 장내 세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투여, 동물의 성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투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 엄청난 양의 동물 배설물과 폐수를 배출하며 이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지구 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염증 유발 지방 폭탄, 대부분 곡물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고 몸에 좋은 오메가3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지방들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부 진짜 위험한 것은 고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고기에 한 짓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기에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먹고 자랐는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키워졌는가? 자유롭게 방목되었는가? 좁은 우리에 갇혔는가? 사육된 후에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저는 고기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고기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기에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동물을 사육한 후에 무엇을 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인공향료, 인공색소, 설탕, 방부제, 각종 첨가물, 그리고 수백 가지의 알 수 없는 성분들, 변성 등을 추가합니다. 고기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결합제와 충전제를 잔뜩 집어넣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치킨 너겟, 아이들에게 닭고기를 잘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치킨 너겟은 우선 닭고기 중에서도 최악의 공장식 축산 닭고기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닭고기 함량이 절반도 안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온갖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빵가루에는 밀, 콩,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며 그 위에 다시 오메가6 오일로 튀겨집니다. 통조림 및 가공육, 생선 가락, 비엔나 소시지, 스팸, 소고기 스프 같은 가공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충전제, 화학물질, 인공적인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악의 고기는 붉은 고기가 아니라 화학실험실에서 변형된 공장식 축산고기, 그리고 그런 고기로 만들어진 가공육들입니다. 건강 백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고기의 색깔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어떻게 사육되고 가공되었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능하다면 풀을 먹고 자란 고기, 자연에서 잡은 생선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집에서 요리할 때도 가공육보다는 원재료의 품질을 따져보고 첨가물이 적은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신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건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이나 가족과 공유하셔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인생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